법학개론 9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상속법 중 유언과 유류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사람이 사망 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한 사항에 관해 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의 법적 성질은 유언자의 독립한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의해서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서 증서를 작성해서 성립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의 전문을 직접 써야 됩니다. 전문 자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써야 하는 것이 요건이며 타인에게 쓰도록 시킨 것은 자필 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유언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월일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직접 유언서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며 증인의 수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결여된 유언은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인 유언이 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만 17세가 미만인 자가 한 유언도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 후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한 유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유증이 되겠습니다. 유증은 상속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증을 받을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유증을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유증에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 상속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받게 되는 것이며 특정 유증의 경우 특정한 물건을 유증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 수증자는 포괄 유증을 받게 되는 포괄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과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보시면 상속의 경우 유류분권이 있지만 포괄 수증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증에 일정한 부담을 붙이는 것을 부담부 유증이라 합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것은 유언서를 개봉하여 유언 집행자가 유언서의 내용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언자가 유언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유언 집행자가 유언서에 있는 사항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법에 의하여 법정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유언서에 적힌 대로 유언 내용을 집행합니다. 유언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례본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유례본 제도라는 것은 상속 재산 중 부적분이 있는 경우 그 부적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면요. 갑과 을은 결혼을 하였으나 갑이 딸 A를 출산한 뒤 이혼을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을 한 후 병과의 사이에서 아들 B를 출산하였고 병은 전혼의 자식인 A를 자신의 친자처럼 친양자 입양을 하였습니다. 병의 어머니는 어머니 C가 있으며 병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병의 재산은 예금 채권 7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을 살펴보면요. 병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갑이 있고요. 갑과의 사이에서 낳은 B가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혼에서 출생한 A도 병이 A를 친양자 입양하였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병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직계 비속 A, B가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에 5화를 가산하므로 상속분이 1.5가 되고 A와 B는 1이 됩니다. 1.5 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수가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2를 곱하면요. 배우자가 3을 받고요. 직계 비속이 3대 2대 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3억, 직계 비속 A가 2억, B가 2억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남은 재산은 3억 5천이 되고 유류분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류분은 3억의 2분의 1인 1억 5천만원, 직계비속 A와 B는 각각 2억 원의 법정상속분 2억 원의 반인 1억 원씩이 유류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분의 액이 전부 합치면 1억 5천 더하기 1억 더하기 1억이기 때문에 3억 5천이 됩니다. 7억 중에 3억 5천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상속 재산이 3억 5천이 남아있고 이것을 배우자가 1억 5천, 직계 비속이 1억 원, 1억 원씩 상속받기 때문에 부족분이 유류분에 있어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법정상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계산에 있어서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상속 개시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는 것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혹은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